4단원을 좀 나가고 4단원을 나가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그 계약이 좀 빨라 그지? 그 다음에 중간고사도 빨라. 음. 그래서 중간고사 시험 대비는 일단 8월 말 정도쯤 돼가지고 3단원 진도가 나올 거야. 알았지? 봐가지고. 그러니까 일단 먼저 하는 건 4단원 전부 다는 못하더라도 절반 정도 할 거예요. 4단원 먼저 진도 나가고 그다음엔 3단원 나간다고 생각하면 돼. 알았죠? 그러니까 4단원과 3단원은 크게 이어지진 않아. 알았지? 크게 이어지는 부분은 뭐 중간중간 얘기를 하겠지만 반드시 알아야지만 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1단원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더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일단은 뭐 배웠어? 화학반응식 배웠지. 그 다음에 수용액의 농도 배웠지. 그지? 이 내용들이 4단원에서 문제 풀 때 여러분이 모르면 안 되는 개념 중에 하나야. 그래서 일단 이 역동적인 반응이라 그래서 4단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요. 자, 평형이라는 개념하고요. 에너지 출입에 관한 개념으로 일단 반응에서의 현상에 관한 얘기입니다. 뭐 원리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럼 이제 이 두 가지가 어떤 반응의 일반적인 원리라면 이 두 가지 원리를 적용하는 곳이 있어야 되겠죠. 적용하는 게 결국 이그젠플이야. 반응의 예. 알았지? 반응의 예. 반응의 예는 세상의 모든 반응을 크게 나누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뭐로 나눌 수 있냐면 산전기 반응과 산화 환원 반응. 그래서 산화 환원 반응이 있고요. 그다음에 중화 반응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 어디서 나왔냐면 사실은 그 1학년 2학기 때 통합과학의 화학 부분에 나오는 내용들이야. 근데 좀 더 뭐 자세하게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이 중에서 흔히 킬러라 그래가지고 킬러 단위 이제 중화 반응. 이 문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를 2학기 중간고사를 보고 돌아오면 기말고사까지 이 중화 반응 하다가 끝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근데 산화환원 반응도 양은 많아. 알았죠? 그러니까 4단원이 되게 어렵고도 양이 많은 단원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좀 신경 써야 되는데 일단 저는 순서는 여기 이 순서대로 갈 거예요. 중화 반응은 맨 마지막에 할 거예요. 알았지? 쉬운 것부터 먼저 하고 중화 반응 넘어갈 거예요. 알았죠? 자, 그럼 봅시다. 자, 우리 이제 반응이 있어요. 반응을 표현할 때 반응식으로 표현하죠. 그래서 반응물을 왼쪽에 쓰고 오른쪽에 생성물을 씁니다.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화살표를 그리면 이게 이제 정반응을 뜻하는 거고 이렇게 그리면 이제 화살표가 생성물이 반응물이 된다는 의미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걸 역반응을 뜻해.
그래서 화살표가 의미 주는 거는 우리가 화학 반응식에서도 봤듯이 항상 반응의 진행 방향을 뜻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반응이 일어나는 그런 방향에 따라서 정반응과 역반응이 있는데 이 정반응과 역반응이 일어나는 정도에 따라서 가역반응과 비가역반응을 나누죠. 먼저 가역반응은 뭐냐면 가역반응은 정반응과 역반응이 모두 일어날 수 있는 반응이다라고 하는데 이걸 좀 더 구체적이라보다는 실질적으로 써보면 정반응과 역반응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항상 자, 겉보기랑 관계없이 자, 가역 반응은 겉보기의 반응이 멈췄어.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 반응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정반응과 역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항상. 자, 눈으로 볼 때 정반응이 일어나고 있어. 음, 정반응이 일어나고 있어. 그렇다고 해서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니야. 정반응과 역반응이 음, 정반응과 역반응이 모두 일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알겠어요? 음. 자, 그래서 겉보기랑 관계없이 반응이 항상 일어난다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이 가역 반응의 대표적인 경우는 일단 첫 번째, 이게 이제 물의 증발과 응축이라 그랬는데 이게 물리적 변화야. 자, 그래서 정반응을 뭐라고 그러냐면 정반응을 증발이라고 한다면 역반응을 응축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음. 자, 그래서 물의 증발과 응축은 정반응과 역반응이 조건에 따라 일어나는 거. 쉽게 얘기하면 온도가 올라가면 아이들이 막 날아가잖아. 그지? 온도 낮아지면 다시 날아갔던 수증기가 다시 물이 되는 거니까 이런 거 응축이라고 합니다. 다음, 물리적 변화에 대한 어떠한 그 가역 반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응? 화학적 변화에 대한 가역 반응이 훨씬 많죠, 사실. 알았지? 자, 세상의 모든 반응을 가역 반응이라 해도 넌 틀려 라고 얘기하지 못해. 알았지? 그 정도로 가역 반응이 많아. 자, 그 중에 이제 모든 교과서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예는 이게 이제 염화 코발트가 있어요. 푸른색이에요, 푸른색. 자, 푸른색의 염화 코발트가 물을 만나면 이게 육수화물이야. 알았지? 육수화물이라는 얘기는 물이 6개가 달라붙었다고 해서 육수화물이 되는 거죠. 이거 무슨 색깔이 되냐면 붉은색이 돼. 붉은색이 돼 있잖아. 근데 역반응은 이제 가열을 하게 되면 다시 붉은색이 푸른색으로 바뀌어요. 물이 떨어져 나간다고 보면 돼. 알았지? 그럼 다시 물이 만나면 다시 붉은색이 됐다. 이 반응을 이용해서 뭘 확인하냐면 핸드폰이 물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확인할 때 예를 들어 핸드폰 물에 빠졌어. 그래서 핸드폰이 망가졌다 하자. 방수라고 해놓고는 방수 안 되죠, 핸드폰. 절대 이게 물에 들어가면 안 돼요. 아무튼 그래요. 그런데 이제 깨끗이 말려가지고 갔어. 드라이기로 막 말려가지고 갔어. 그래 놓고 이제 물어보는 거지. 이거 물에 빠졌어요? 그럼 시치미를 뚝 떼요. 아니요. 근데 시치미 떼면 안 돼. 이렇게 보면은 빨간색으로 변해 있어. 왜?
이거 만들어줬잖아, 육수함. 알았지? 그래서 염화 코발트가 여기 들어가 있어. 염화 코발트를 이용해서 물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확인합니다. 알았어? 자, 그래서 코발트, 염화 코발트의 육수화물이 만들어지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다. 이런 황산골이 있죠. 여러분이 이제 기억하고 있는 황산골이는 전부 다 푸른 색깔을 기억하고 있는데 원래 없어요, 색깔이. 흰색이야, 흰색. 황산골이 흰색이에요. 근데 왜 푸른 색깔을 기억하고 있냐면 그 물을 만나게 되면 이 물이 달라붙어요. 자, 물이 달라붙어 가지고 이 색깔이 푸른 색깔. 자, 그래서 뭐 염화 코발트의 수화물이라든가 아니면은 황산골의 수화물이 만들어지고 다시 물이 떨어지고 뭐 이런 반응들을 결국 가역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다음 석회동굴 알죠? 석회동굴에 보면은 그 종유석도 있고 석순도 있고 막 이래요. 석회동굴이 어디에서 어느 지역이냐면 석회암 지역이거든. 그래서 이게 탄산칼슘이 석회암이에요. 그래서 이 고체 상태로 있겠죠. 딱딱하게. 자, 이 고체 상태로 있는 석회암이 있는데 이 고체 상태로 있는 석회암에다가 석회암에 이산화탄소가 녹아있는 물이 다시 말하면 빗물 같은 게 내려요. 비 안에 이산화탄소 녹아있거든. 그렇게 되면 이 석회암이 녹아버립니다. 자, 녹아버리면 뭐가 되냐면 여기 보는 것처럼 탄산수소 칼슘 수용액이 돼요. 그렇게 되면 이 정반응이 뭐냐면 석회동굴이 생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굴이 만들어져요. 뻥 뚫리죠.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돌들이 생기고 생긴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종유석이라고 해요. 동굴 안에. 이런 애들이 석순이에요. 동굴 안에는 이렇게 종유석과 석순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이게 녹았잖아요. 이 녹은 애가 여기서 이제 한 방울, 두 방울 수용액이 떨어져요. 수용액. 물이 이렇게 떨어져요. 그럼 떨어지면서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증발해 버려요. 날아간다고. 오랜 시간을 통해서 그렇게 되면 다시 석순이나 중유석이 생성이 되면서 이제 탄산칼슘이 생성이 돼요. 그러니까 탄산칼슘 자체가 뭐에 해당하냐면 중유석과 석순에 해당하는 거죠. 이런 반응들이 결국은 가역 반응이에요. 자, 그 밖의 것들은 뭐 암모니아 알죠?
자, 이와 같이 이제 암모니아가 생성되는 반응 같은 경우는 암모니아가 생성되는 반응. 뭐 이것도 대표적인 가역 반응이야. 알았지? 자, 그래서 가역 반응이 뭔지 알겠죠? 정반응과 역반응이 주관에 따라서 일어난다. 항상 정반응도 역반응도 일어난다. 이런 게 가역 반응이에요. 근데 이와 같은 가역 반응 중에 굳이 정반응은 일어나지만 역반응이 일어나기 힘든 반응인데 뭐라고 표현했어요? 일어나지 않는다가 아니라 정반응이 일어나기 힘든 반응을 너무너무 안 일어나는 거죠. 너무나 일어나서 거의 일어나지 않는 그런 반응들을 추려서 우리가 비가역 반응이라 그럽니다. 아셨어요? 비가역 반응이 뭔지 알겠지? 가역 반응 하는데 그 중에 역반응이 일어나기 힘든 반응을 굳이 따져서 비가역 반응이다. 자, 그럼 어떤 애들이 있냐면은, 자, 먼저 기체가 발생하는 경우, 기체가 생성되는 경우예요. 자, 기체가 생성되는 경우는 일단은 연소 반응, 뭐 이런 거 있죠. 이게 대표적인 비가역 반응 중에 하나죠. 이산화탄소하고 H2가 있으면 이산화탄소 H2가 생성되는 이러한 반응들이 대표적인 비가역 반응. 그다음에 또 뭐냐면, 자, 금속하고 산이 반응했을 때 마그네슘이거든요. 자, 수소가 기체잖아. 그래서 이와 같은 애들들이 이제 비가역 반응 중에 하나죠. 그다음, 이는 필요 없고. 자, 질산은하고 염화나트륨의 반응에서 AgCl 있죠. 자, AgCl이 생성이 되고, 그 다음에 NaNO3에서 그대로 이제 질산 나트륨이 남아있는 이런 경우. 자, 그랬을 때, 이게 이제 뭐에 대한 앙금이거든요. AgCl이. 그래서 앙금 생성 반응이 대표적인 비가역 반응에 해당하고요. 중화 반응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H2가 있죠. H2. 물이 생성되는 이런 반응들. 이런 반응들을 우리가 비가역 반응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러면 일단 문제를 보게 되면 가역과 비가역을 구분하는 문제는 반드시 출제가 되겠지. 어느 게 가역이고 어느 게 비가역 이런 물어보지 당연히. 자, 그러면 나머지 얘기는 뭐냐면은 전부 다 뭐에 관한 얘기냐면 우리는 2단원에서 배우는 대부분의 반응들은 전부 다 가역 반응이고요.
뭐이 가역 반응에 관한 뭐 어려운 어떠한 개념이 아니라 소개만 시켜주는 그런 정도예요. 자, 그럼 첫 번째 여기 한번 보세요. 자, 그림에서 보면요. 지금 여기 있는 이 상태가 H2O가 있어. 네, 액체가 썼죠, 액체. 얘가 날아가면 뭐가 되죠? 뭐 수증기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뭐 기체 상태라 하기도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날아간다. 수증기가 들어오죠. 자, 액체가 기체로 날아가는 현상을 징발이라고 그래요. 징발. 그다음에 기체가 다시 액체가 되는 걸 뭐라고 응축이라고 합니다. 응축. 그래서 이게 징발 속도고요. 응축 속도. 속도라기보다는 현상 먼저 얘기하는 거죠. 징발, 응축. 음, 자, 그래서 징발과 응축이라는 두 가지 현상이 있어요. 알았죠? 그러면 이 징발과 응축에서 속도가 있거든요. 징발 속도는 뭐냐면 일정한 시간 동안에 일정한 면적에서 어? 징발하는 분자들의 수 있잖아. 분자수를 가리켜서 우리 징발 속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단위 시간당 자,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에서 징발하는 분자수를 징발 속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날아가는 분자가 많으면 그만큼 징발 속도가 큰 거고 분자가 적으면 징발 속도가 작은 거죠. 생각해 볼까? 어떨 때 징발 속도가 클 것 같아? 응? 뭐라고? 오늘 못 풀 때? 오케이. 또 하나는 부하 조건이야. 부하 조건 뭘까? 네? 면적은 어차피 단위 시간 단위니까 관계없지. 응?
분자간의 인력이 있잖아. 분자들마다 그 인력이 다 달라요. 그래서 분자간의 인력이 작을 때 잘 날아가요. 예를 들면 물을 갖다 우리 몸에 이렇게 발랐을 때하고요. 아니면 에탄올을 발랐을 때 어느 게 더 시원해요? 에탄올을 발랐을 때가 시원하죠. 그지? 그 이유는 왜 그래? 그 이유는 그만큼 에탄올은 잘 날아가기 때문에 우리 체온을 빨리 낮춰준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다음, 음, 응축 속도 볼까요? 자, 응축 속도는 응축되는 분자수겠다. 그죠? 이거 똑같죠.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으로 응축되는 분자수. 응축되는 분자수를 우리가 응축 속도라고 그래요. 좋아요. 그럼 날아갔어요? 날아갔어? 증기가 됐어. 그랬을 때 어떨 때 응축 속도가 클까요? 어떨 때 응축이 잘 되겠어? 많이 되겠어요? 어떨 때 잘 될까요? 어렵지 않은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응축이 되려면 증기가 많아야 응축이 잘 될 거 아니야. 맞지? 어? 증기 조금 있으면 응축이 안 되지. 그렇기 때문에 응축 속도가 클 때는 일정 부피에, 그러니까 단위 부피 안에 증기 분자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응축이 잘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지? 단위 부피 안에 증기 분자 수가 많을 때 응축 속도가 크다라고 보면 될 겁니다. 그래서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뭔지 알겠어요? 자, 그럼 봐봐. 맨 처음에 지금 이제 이 그림을 보게 되면 그림이 이렇게 돼 있다. 어떻게 되냐면 뚜껑이 열려 있어. 자, 뚜껑이 열려 있으면 이게 날아갔던 애들이 바람이 불면 슉 하고 없어져 버릴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이 경우에서는 증발은 일어나는데 응축이 많이 안 일어나. 그럼 어떻게 될까? 점점 액체가 줄어들어. 알았어? 그러니까 없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A 같은 경우는 그래프로 나타내 보면 여기는 속도예요. 자, 먼저 이제 증발하는 속도는 온도에 의해서만 결정되기 때문에 온도 함량이 일정하다면 증발하는 건 똑같아요. 그래 이제 날아갔죠. 증기가 됐죠. 그럼 응축 속도는 계속 커지긴 할 거예요. 커지다가 이게 된다 할게요. 대충. 그 응축성이 조금 변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알다시피 어떤 경우는 뭐가 더 커요? 징발이 크죠? 맞지? 가지고 징발 속도하고 큽니다. 알겠지? 그럼 결국은 이 액체가 다 날아가 안 날아가? 액체가 날아가는 상태가 돼버리겠지 뭘. 싹 다 날아가. 응? 그러면 여기 이제 우리가 음료수를 이렇게 따라놨어. 컵에다 따라놨어. 이제 내일 아침에도 이걸 한 잔 마시려고 해. 그럼 어떻게 하고 집에 가야 돼? 뚜껑을 막아야지. 뚜껑을 막은 데가 B경우. 자, 뚜껑을 막게 되면 날아가는 애가 있어요. 그럼 같아. 그럼 이제 겉보기는 자, 겉보기는 정지 상태야. 왜? 그 날아가고 저 응축한 게 똑같으니까 겉보기는 날아가지 않는 것처럼 보이겠지. 그런데 절대로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없어. 정지라는 표현은. 왜냐면 지금 현재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야. 어떤 변화냐면 증발과 응축이 같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증발하는 속도하고 서로 같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반응과 역반응의 속도가 서로 같은 상태가 돼버린다고요. 알았어? 자, 이런 상태를 가르쳐서 뭐라 하냐면 동적 평형이라고 하죠. 동적 평형. 다이나믹 이퀄리브리움. 그러니까 이퀄리브리움이 이제 평형이라는 의미거든. 그러니까 다이나믹은 뭘 뜻하면 동적이다. 동적이라는 얘기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은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B인 경우에는 그래프를 따지자면 자, 뚜껑을 막게 되더라도 증발 속도는 변하지 않아요. 왜냐면 증발 속도는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랬어? 응? 온도. 그러니까 안 변하지. 이 B니까. 응축성은 점점 증가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요 시간 이후에 같은 거죠. 같은 시점에서 우리가 이제 여기를 동적 평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는 동안에 액체상으로 있는 물 분자수하고요, 기체상으로의 물 분자수가 변해요. 먼저 증기상, 기체로. 상태가 두 가지인데 기체하고 액체 두 가지가 있죠. 기체 상태 분자수는 어떻게 될 것 같아? 점점점 늘어나겠죠.
늘어나겠지. 기체는. 그럴 거 아니야. 증발이 이제 일어나가지고 이제 동적 평형 상태가 됐지만은 동적 평형 상태로 가는 동안에 점점 늘어나다가 똑같아져요. 그러면 액체 상태 분자수는 쭉 감소하겠죠. 감소하긴 감소하는데 감소하다가 일정해지는 거야. 알았지? 감소하다 일정해지는 게 액체 상태의 분자 수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돼요. 아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뭘 봤어요? 상태 평형에 관한 얘기를 본 겁니다. 잠시 쉬었다가 다른 평형 보도록 할게요. 평형을 응용해서 한번 다른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 옆에 교재 필기란에다 적어놓으면 될 것 같아요. X축이 시간이에요. 응? 자, 이렇게 됐어요. 자, 먼저 지금 그린 그래프가 증발 속도에 관한 그래프라고 합시다. 증발. 왜 그렇게 증발 속도가 변했을까? 자, 물질의 종류가 뭐 물이야 물. 뭐 이 반응이야. 다시 말하면 H2가 이가 되는 이걸 이런 변화란 말이야. 이런 변화에서 증발 속도가 변했대요. 자, 증발 속도가 변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 물질의 종류가 바뀌지 않는 이상은 온도야 온도. 이때는 온도를 낮춰준 거예요. 어디에서? T1에서. T2는 말이죠. T2는 온도를 여기서는 높여줬죠. 그것 때문에 그런 거야. 알았지? 그 온도가 이게 온도를 변화시켜주면 증발 속도 달라지는 거야. 그러면 내가 응축 속도를 그려보면 응축 속도는 이렇게 돼. 결국 여기서 이제 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가 평형이에요, 평형.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 여기가 평형이에요. 2가 되고요. 요 이유가 세 번째 평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평형 구간을 보게 되면 평형 구간이 여기랑 여기가 평형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에서 맨 처음에 이제 평행이 되기 전에는 증발이 더 컸잖아. 근데 이런 식으로 온도를 낮추게 되면 잠시만요. 네, 여보세요. 성민이 왜? 어? 어. 그 네가 결혼식 거기서 네가 결혼하면 결혼식 네가 가고 있어. 그랬어? 오늘만? 응? 응? 뭐라고? 그럼 뭐야? 이번 주는 쉬겠다고? 그럼 다음 주에 온다고? 알았다. 니네 중간에 보강할 거야. 그 대신에. 평일날. 어? 평일날. 알았지? 은규하고 너 주말반 애들 저기 보강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 알았지? 전화할게. 응. 응? 아, 보강 날짜 나중에 의논하자고. 음. 끝나면 왜 이렇게 노냐? 세민이 어디 놀러 갔다 왔어? 언제 갈 거야? 너 안 끝났어? 언제 시험? 월요일, 그 내일 뭐 하는? 영어? 아, 한 과목? 아, 지력 과목, 지력 과목 하나, 뭐야? 어? 고전. 고전 일기? 영어는 어차피 절대평가님? 상대평가님? 내일 안 올 거야, 그럼? 올 거야? 그래. 영어는 잘 하는구나, 세민이가. 남진 어디에 또 남진 놀러 안 가? 응? 그래. 열심히 하자. 그래. 남진 놀러 가서 하지. 자, 여기 봐. 그럼 이제 평행 1, 2, 3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봐봐. 요거는 똑같지 않냐, 요 그래프는? 맞지? 온도를 올렸을 때는 같아. 그런데 낮췄을 때면 조심하면 돼. 여기 뭐가 더 빨라? 증발이 빨라? 응축이 빨라? 이게 파란색이 응축이다. 파란색이 응축 속도니까. 동적 평형 2로 갈 때는 응축이 더 빠른 거죠.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뭐에 해당하냐면, 이제 물리적 평형의 첫 번째 상평형에 관한 얘기입니다. 알았죠? 희한하게 많이 틀리는 부분이야. 자, 이번에는 또 다른 물리적 변화. 자, 물리적 변화에서, 번호 학생 가고 계시죠? 예. 가보는 죠 아, 잠깐만요.
자, 여기 보면은 용해 평형이라는 것도 하는데 용해라는 변화들도 물리적인 변화예요. 그래서 자, 일단 용해가 어떤 건가 먼저 보자고. 물에다 설탕 넣은 걸 한번 생각해 보자. 얘가 물이에요. 그럼 설탕을 각설탕을 집어넣은 거야. 이렇게. 자, 이 물을 갖다 뭐라 그러지? 남자 뭐라 그러지? 이 물과 같은 물질을 용, 네. 배웠잖아. 어디서 배웠어? 일단은 아직 안 했으니까 안 배울 수도 있구나. 용매. 설탕을 뭐라 그러지? 일단 배웠잖아, 우리. 용, 지, 지. 그리고 섞여 있는 게 용액이잖아, 그치? 그때 설탕이 물에 섞이는 현상을 뭐라 그러냐면 용해라 그러고요. 용해라 그러고 이 설탕이 다시 고체 상태인 설탕으로 가는 걸 석출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시간이 지났을 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설탕이 이렇게 작아진 상태가 되면서 더 이상의 변화가 안 생겨요. 그러면 얘는 더 녹고 있다는 뜻이잖아. 그치? 왜 어떻게 더 녹을 수 있냐면 용해되는 속도하고요. 석출되는 속도 중에 용해가 더 커요. 자, 이랬을 때 아직은 더 녹을 수 있지. 아직은 더 녹을 수 있으면 얘를 가리켜서 뭐라 하냐면 불포화라고 합니다. 불포화 용해. 알았죠? 자, 그러다가 이제 더 이상 애들이 더 이상 녹지 않는 것처럼 보여. 그러면 이때는 용해되는 속도와 석출되는 속도가 서로 같을 때, 같을 때. 자, 이 같을 때 이 용해를 이렇게 무슨 용해라고 그러냐면 포화 용해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응? 자, 그럼 포용이라 그러는데, 자, 그럼 이제 얘는 더 이상 녹지 않은 것처럼 보여. 하지만은 겉보기는 정지인데 정지를 할 수 있다 없다. 정지가 안 된다 그랬지. 그지? 자, 그러면 이런 걸 우리가 용해 평형이라 하는 거고요. 이것도 일종의 무슨 평형이야? 동적 평형 상태가 됩니다. 자, 앞에서 봤던 상평형도 동적 평형. 지금 봤던 것도 동적 평형이야. 알겠어? 응? 자, 그러면 여기에서의 용해 속도하고 속출 속도가 시간으로 어떻게 되느냐? 시간. 근데 이 용해 속도는 항상 온도가 높을 때 용해 속도가 크다고 얘기하지 못해. 왜냐하면 어떤 애들은 온도가 높을 때 잘 녹는데 어떤 애들은 온도가 낮을 때 잘 녹고 그래요. 용해도는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온도에 따른 변화가 달라요. 어? 자, 그럼 일단 일정 온도에서 용해되는 속도 쭉 같죠? 석출되는 속도는
이게 속출되는 속도. 요 t 시간 이후에 용해평형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두 가지 본 거예요. 두 가지. 뭐뭐 본 거예요? 상평형하고 용해평형을 봤는데 둘 다 어떤 변화야? 물리적 변화야. 알았지? 자, 그럼 물리적 변화만 있는 게 아니라 화학에서는 화학 반응이 훨씬 더 많이 있죠. 그래서 화학적 변화에 대한 얘기를 좀 보도록 합시다. 여기 한번 봐봐. 우리 이제 가역 반응이라 하는 것은 뭐라 그랬냐면 주위의 조건에 따라서 어떨 땐 정반응이 자리라고 어떨 땐 역반응이 자리라는 현상을 우리가 가역 반응이라 한다 그랬어. 자, 그래서 이제 색깔이 있는데 지금 얼음물이죠. 일단 여기 A하고 B가 있어. A하고 B 모두 NO2도 있고 N2O4도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다가 A를 어디다 집어넣냐면 얼음물에 집어넣고 A는 그다음에 B는 어디다 집어넣냐면 B는 끓는 물에 집어넣었어요. 자, 그렇지만 얼음물에 집어넣은 건 색깔이 변했죠? 허옇게. 그럼 얘는 NO2만 있는 거야. 아니, N2O4만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없어. 단지 주위의 조건이 달라졌기 때문에 NO2하고 N2O4 중에는 얘가 좀 많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을 거고. 마찬가지로 끓는 물에 집어넣었더니만 NO2하고 N2O4가 있으면 얘가 좀 많겠구나 라는 것 정도로 알 수 있는 거지 둘 중에 하나가 사라진 건 아니야. 자, 그래서 정반응과 역반응이 일어나고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그냥 단지 겉보기로는 정지냐 아니냐의 그 차이예요. 자, 그럼 한번 보세요. 자, N2O4죠? 사산화이질소 무색이에요. 처음 상태입니다. 시간이 지났어요. 연한 갈색이 됐네요. 연한 갈색이 됐다는 얘기는 N2O4도 있고 NO2도 있다는 얘기. 자, 그런데 연한 갈색으로 색깔이 더 이상 변하지 않아. 그럼 얘는 역시 마찬가지로 겉보기 뭐했다? 정지했다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정지란 표현은 못 쓴다 그랬죠. 얘가 되고 얘가 되는 속도가 어떨 때 서로 같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정반응의 속도하고 역반응의 속도가 서로 같은 상태가 돼버렸고 같죠? 그래서 얘는 화학 반응에 또는 화학적 변화에 대한 동적 평형이라 그래서 이 상태를 화학 평형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이 상태를 화학평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보자. 화학평형의 두 가지의 관계를 갖다 좀 살펴볼 건데, 자, 먼저 첫 번째 농도예요, 농도. 자, 위에 그림에서 보면 맨 처음에 뭐가 있었어요? N2O4만 있었죠. 그럼 이제 이게 N2O4의 농도입니다. 밑에 있는 게 NO2의 농도예요. 자, 그래서 N2O4의 농도는 여기서 점점 줄어들죠. 왜냐면 N2O4는 반응해야 되니까. 그리고 NO2는 늘어나고 있어요, 여기서. 늘어나서 어느 순간인가 농도가 똑같아졌네요. 맞죠?
그지? 이랬을 때 반응한 물질의 양과 생성된 물질의 양은 항상 개수비인 1대2를 만족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응물과 생성물질의 농도는 어떻게 유지가 돼야 돼?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지. 일정하게. 첫 번째, 평형의 첫 번째 특징은 뭐다?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가 일정하다.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가 일정하다가 첫 번째 특징이야. 알았지? 자, 같은 것도 아니고 일정한 거야. 두 번째. 자, 두 번째 특징은 우리가 금방 봤던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앞에서 증발 속도하고 용해 속도 같은 경우는 한쪽에 일정했잖아. 그지? 그럼 얘는 그렇지 않아. 응? 예를 들어 N2O4를 집어넣게 되면 N2O4가 NO2가 되는 속도는 감소해요. 왜? 반응물이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감소해야지. 예를 들면 얘가 정반응의 속도라고 한다면 빨간 게 역반응의 속도예요. 그래서 정반응의 속도는 감소하고 역반응 속도는 증가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은 자, 여기에서의 정반응과 역반응 속도가 만났죠. 이렇게. 여기를 화학 평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따라서 두 번째 특징은 우리가 본 것처럼 정반응의 속도하고 역반응의 속도 어떻다? 서로 같다. 알았죠? 서로 같다. 이렇게 된 거죠. 뭐, 여러분 이제 화학원 교과서에는 여기까지만 나오는데, 다음 시간엔 이제 법칙을 좀 알려줄 거야.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 그래서 오늘은 평형에 관한 개념 본 겁니다. 아셨죠? 네, 다음 시간에 이 반응열 보고, 다음 또 산화하는 반응 들어가 볼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그 웬만하면 빠지지 말고 나와야 돼. 알았어? 사단은 다 중요한 얘기들이니까. 수고했어요.